까지 다 합치면은 20개국이 넘는다 그래요. 그 많은 인원이 소련, 중공, 김일성 이렇게 셋이 작당을 해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줘가지고 대한민국이 이 부산 코앞에까지 낙동강 그 앞에까지 왔다가 이제 메가드가 인천 상륙을 감행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밀고 올라가고 다시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이 뭐 처음에는 60만 군대를 보냈다가 그다음 또 밀리니까 더 많이 보내가지고 금 100만이 왔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막 밀고 내려오다가 이제 서울이 다시 빼앗겼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지금의 휴전선을 만든 겁니다. 미국의 한국의 선교사들이 미국의 이제 그 당시에 그 대통령에게 아주 미국의 누굽니까 그 유명한 부흥사 그분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미국은 뭐 어쨌든 교인들이 미국을 다 이제 그 힘을 갖고 있고 뭐 거의 다죠. 어, 영국에서 건너가고 이럴 때 그 저 신앙을 밑바탕으로 만든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청교도를 통해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뭐 대통령도 다 성경에다 얹고 대통령 선서식 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 하도 들어가지고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54절에 이제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 종족을 따라 이 말은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각 지파별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시몬 지파, 그 요셉 지파 등등 12지파가 있죠. 이 지파별로 이제 제비를 뽑으라는 것은 제비 뽑는다는 것은 분쟁을 미리 막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냥 뭐 하면 왜 쟤는 저쪽 지파는 큰 거지 우리 지파는 작게 주냐 뭐 이렇게 그렇게 제비를 뽑으라고 그러니까 아주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앤 거죠. 그러나 그 제비를 뽑기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12지파 중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성도에 따라서 그 배분이 결과로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가장 많은 수가 이제 유다 지파죠. 가장 큰 땅을 가졌고 가장 그 가운데에 있는 땅이죠. 거의 그 유다 지파는 인구수가 제일 많아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그 유다가 보면은 그 애굽의 요셉이 막내 11째 동생의 동생 요셉이 애굽에 이제 총리가 돼 갔잖아요. 이제 팔려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총리가 됐을 때에 요셉이 유다가 이제 요셉이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되니 그 진짜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그 유다가 말하잖아요. 그는 이제 요셉에게 귓속말로 얘기하기를 그 베냐민은 그 위에 형이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그건 자기들이 이제 그 애굽으로 가는 장사한테 이제 팔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총리가 된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죠. 지금 자기가 대하고 있는 자가 요셉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 베냐민을 데려와라. 너희들이 진짜 여기 염탐하러 온 것이 아니면은 네 12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은 이제 없어졌다고 그러고 12번째 아들 그러면 12번째 아들이 있다면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그 야곱은 이제 이제 데려가자 하니까 그는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하기를 그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그 위에 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동생을 너무 아껴서 이마저 없어질까봐 이제 여기에 우리 같이 오는데 같이 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베냐민과 아버지는 생명이 결탁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함부로 안 된다. 차라리 말이지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 아버지한테 가서는 아버지한테 또 얘기를 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뭐 어쨌든 루벤도 마지 역할을 좀 해요. 뭐 그냥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우리가 벌써 갔다 왔으면 양식이 이제 가져간 게 또 떨어져 가지고 다시 왔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까지 데리고 마지못해 이제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해 가지고 유다가 얘기도 하고 이제 루벤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 왔죠. 어쨌든 이 12형제 중 유다가 가장 덕이 많고 가장 하나님 잘 섬겨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나 지금이나 거의 요즘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자손이 번성한 것이 그 복받을 거입니다. 중공이 저렇게 많은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많은 거는 그건 복이 아니죠. 화죠. 그럼 좀
그럼 미국은 3억인데도 그거 다 잘 살잖아요. 다 잘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이 가장 많이 번성됐어요. 가장 많은 수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항상 이 전쟁에 누가 제일 먼저 나가냐? 유다를 앞세우라. 유다 지파를 앞세우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복을 준 만큼 책임도 큰 거예요. 그 유다 지파가 항상 앞서 나가요. 이 충성도에 따라 이제 순종도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도에 따라 각 지파의 수를 이제 복으로 환산하신 건데 뭐 다는 아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제비 뽑기를 했지만은 결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제비 뽑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제비 뽑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낙엽이 떨어져도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우연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연은 필연이 우연을 가장한 것입니다. (5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그 땅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거기까지 온 보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덜 몰아낸 것만큼 그만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죽고 윗세대들이 이제 그 물갈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가 점점 약해지고 이제 그 족속들을 약해지고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가 약해지면은 그 땅에 이제 미처 쫓아내지 못한 원주민들이 이제 힘이 약해진 이스라엘 족속들을 공격해야 하고 능멸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제 또 그걸 원주민을 이길 그 사사를 세웁니다. 그 이스라엘을 또 그 사사가 이제 신앙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이제 구해줍니다. 이제 사사기는 이것의 반복입니다. 그만큼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면 가시의 크기가 다르다. 그런 것입니다. 쫓아낸 만큼.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거의 다 몰아내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그것이 다시 커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가 약해지는 만큼 그 가시들의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 옆구리 찌르는 그것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가 약해지면은 이 마귀 세력인 이 원주민들이 쫓아내지 못한 원주민들이 이제 힘이 커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이것들이 이제 또 어디 숨어 들어가고 요즘으로 치면 똑같아. 대한민국만 해서 보세요.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붕 일어났어요. 박정희 대통령, 이제 이승만이 이제 그 기독교 위주로 이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목사를 통해서 국회 때 목사를 불러내서 기도시키고 이승만이 그랬잖아요. 의장으로. 그러니까 미국 헌법과 닮은 그런 법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세웠는데 이 땅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이제 세웠는데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박헌영 밑에 이 빨갱이들이 얼마나 뭐 남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남한에도 이 빨갱이들이 다 이제 뭐 산으로 다 숨어 지리산이다 뭐다 뭐 이런 데로 주로 지리산 같은 데 많이 숨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낮에는 산에 숨었다가 밤에 되면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을 공격하고 막 그러니까 그 빨갱이들이 그 뭐 군대 안에도 있고 말 안에도 있고 그 보이지 않게 다 숨어들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다 이제 뭐 이제 진멸해가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자리가 이제 굳어져 가면서 이제 이 빨갱이 소탕 작전이 들어가서 다 거의 다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북으로 이제 박헌영이 북한으로 이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북한에서 가서 남한에 또 거 가서는 또 남한에 지금 내가 구축해 놓은 이 우리 세력이 많다. 내려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긴다. 이래가지고 김일성을 부추겨 가지고 뭐 안 부추기지 않아도 김일성이는 내려오려고 하죠. 뭐 어쨌든 그것도 보면은 그래 6.25가 일어나면서부터 남한에 있는 이 빨갱이들은 거의 다 이제 북으로 갔죠. 뭐 그래도 다시 이제 뭐 대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침투 경로를 생각해 보면 안 되다가 지금 정권 잡은 이 586인가 이저 그때 386인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대학교 학생 운동 하던 사람들 학생 운동이 말이 학생 운동들이지 4.19든 어디든 이 학생 운동 속에 그 원천은 빨갱이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일반 이제 부정한 것을 보면은 일반 대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이 이제 거기다 힘을 보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모의 시초는 그 데모를 잘하는 사람들은 주로 빨갱이들이라고요. 그 왠가 하면은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세뇌된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그 뭐 매일같이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제
뭐 독립운동 하듯이 그 사람들이 싸우고 투쟁, 그렇게 빨갱이 투쟁력은 그 민주주의 이 보통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빨갱이에서 전향한 사람들은 이 투쟁력이 좋잖아요. 전향한 사람들은 잘 싸워요. 왜냐하면 자기들 거기서 전투를 배워왔거든요. 그렇게 모든 학생들의 학생 선동운동,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대한민국 이 찬탈 정권, 이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부패하고 뭐 대장동인지 뭐 이게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부패가 있고 또 선거 부정이 그렇게 저질러졌는데도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날 그런 아주 극소수 분노한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투쟁력이 거의 없어요. 뭐 그래도 분노하긴 하고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투쟁력이 없어요. 그러나 원래 빨갱이 교육을 받은 그 대학생들은 투쟁력이 강하다고요. 투쟁력이 강해요. 그들이 우파로 전향을 하면은 그 투쟁력이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 4.19든 뭐든 그 뭐 학생 운동, 이게 이제 건지가 있어, 건덕지가 없어도 건덕지를 만드는 게 이 빨갱이들이고 좌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덕지 없으면 건덕지를 만드는 거예요. 어거지로 만들어서 가지고 데모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자꾸 흔들어 보잖아요. 이 바둑에 보면은 이 흑백 중에 뭐 예를 들어 백이 이게 포석을 잘해가지고 땅을 넓게 차지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저 넓은 땅을 그냥 가만 놔두고 보면은 이제 뭐 돌이 거의 차면 이건 그냥 치는 건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대로 질 수는 없으니까 이제 흔드는 거죠. 흔들려면은 적진에 들어가야 돼요.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자꾸 이 상대를 혼란하게 만든, 여도 나왔다 저도 나왔다 이렇게 해서 그 혼란하게 해서 흔들어 가지고 그 적의 집을 파괴를 시킵니다. 그만 한 마리만 때려잡고 그거가 살기만 해도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건국 이념을 이렇게 잘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잘 세워놨는데 이걸 공산당들이 자꾸 흔들어요. 이제 교육받은 빨개 교육받은, 그러니까 빨개 교육이 다 침투를 다 해봤는데 학생운동만큼 좋은 게 없어서 결국은 학생들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 자들이 커가지고 지금 이제 이 정권을 잡았잖아. 586 이 세대들이, 지금 50대들이 뭐 다는 참석 안 했겠지만 그때 대학생들 중에 뭐 그게 그 학생운동에 가담 안 한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해가지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런데 빨갱이들이 투쟁해서 싸우는 동안에 이들은 공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잖해 보이고 약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약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 아는데도 그렇게 그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그렇게, 저도 제 동기들보다 10년이나 늦게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걸 알죠. 그 세대하고 똑같기 때문에. 나는 586은 아니지만은 그 운동하는 그 10년에는 늦게 이제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알게이 그 좌파 교육을 받은 운동권 애들은 뭐 예를 들면은 100명이라 대학 구성원이 100명이라 그럽시다. 그러면은 10% 많아야 뭐 15% 20% 요래 돼요. 그러면 그것이 똘똘 뭉치면은 걔들이 대학교 안에서 걔들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상대는 다 일반적으로 저거 잘못돼 쟤들 왜 저래? 맨날 그 시끄럽게 깽가르치고 시끄럽게 맨날 모여가지고 뭐 우셔우셔하고 이러니까 그 공부한 사람 보기에도 아주 짜증나거든요. 그러나 걔들은 뭐라 할 수 없는 게 소수지만 조직적이고 이쪽은 다 흩어져 있고 그 공산주의는 이게 막 투쟁해서 싸우고 뭐고 집어 던지고 뭐고 뭐 전부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보도블록은 다 이만한 지금 보도블록은 딱 요만하죠. 요 손바닥 2개만한 요 정도인데 그때 보도블록은 이거의 4배 정도 됐단 말이야. 한 3배 정도 이만했단 말이야. 그걸 다 돌로 깨가지고 그걸 막 경찰한테 던지고 뭐 이게 빨갱이가 아니면 그렇게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면은 나도 이제 그때 망원동 성산동에 살았는데 그걸 이제 뭐 직장 가다 오고 가고 이제 이래 할 때 그런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데모해 막 갈 때에 보면은 이 대학생들이니까 이제 이념 좌파 이념 교육을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잖아요. 이념 교육을 받아가지고 막 데모 군중을 이제 선동하는 문구들을 검은 매직 같은 걸 가지고 이 보도 블록 위에다가 뭐 사람 지나가는 길에다가 그냥 시커멓게 글을 써요. 뭐 쫙 써면은 뭐 거의 틀린 말이 없죠. 거기에 뭐 거기다가 뭐 공산당 식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 부정한 것에 어 대항하는 그런 글들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생들도 거기 가담을 하는 거죠. 또 일반 그때 넥타이 부대 이런 일반 어 직장인들이 막 거기에 동조도 해주고 한해주고 야 우리가 싸워야 될 저 학생들이 앞에 잘 싸운다 막 박수도 쳐주고 그 가문까지 저도 가봤잖아요. 그때 확 가니까 김영삼이 김대중이 둘이 이제 그 연단에 서가지고 이제 세우는 거죠. 그들이 이제 데모를 선정한 거죠. 선동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두 사람 다 좌파잖아요. 물론 이제 그 부정이 없는 없을 수는 없어요. 그 나라를 운영해 가다 보면은 필연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거기에 대하면 100%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게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도 고속도로 잘 닦았다. 그러면 그 고속도로 못 닦게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나라에 차가 어디 있어서 이 고속도로를 먼저 만드냐 그러면서 거기다 김대중이 들어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커서 이제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지금 쓰러지 결국은 이제 김영삼이가 처음 정권 도전해서 그렇게 흔들어 가지고 도전해서 이제 정권 잡아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여당끼리 뭐 들어와 가지고 여당을 잡아먹은 거죠. 여당을 잡아먹은 거죠. 그러면 거기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김대중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이 좌파 집권할 때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빨개들이 수가 많아져 가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북과 이제 뭐 북 다 죽어가는 북에다가 닝게리를 꽂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 다 죽어가는 북이 이제 살아나고, 이 좌파 정권들은 계속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 가만 놔두면은 저절로 흡수 통일이 되는 건데, 기사에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데모의 원천은 거의 다가 이 빨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이 있으면은 그 데모를 하는 데 있어서 빨개 사상을 들고 나오지는 않아요. 반드시 어느 잘못된 거 그걸 짚어가면서, 부정한 거 그걸 잘못 짚어가면서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파는 그걸 못해요. 자, 지금 이 정권이 이 부정 선거 투개표를 거의 뭐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지자체장, 그 다음에 뭡니까 국회의원까지 3번을 다 했잖아요. 이 3개 다 부정이 다 개입돼 있어요. 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하니까 표가 이게 안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내가 날아왔어요. 날아왔는데 가서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건 편지지 이거 그 잘못 찍힐까봐 아주 도장이 거기에 겨우 들어가게끔 그렇게 딱 했어요. 근데 보니까 원고지처럼 이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있는 그게 그렇게 투표하는 용지가 2가지 종류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아마 벌써 부정이 들어간 거잖아요. 또 한 번은 나한테는 날아오지 않아요. 그래 투표하는 데 가가지고 나는 이거 안 날아오냐, 그러니까 뭐 거기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그거 외에도 지금 뭐 배춧잎 투표라는 게 지금 이게 드러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교안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교안이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때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고, 또 뭐 저놈들이 다 지금 야당까지 다 장악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리고 일부 극소수만 야당 역할을 하지, 결정될 때는 그것도 역할을 안 해요. 저 하는 대로 그냥 보고 있던 거예요. 지금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다. 뭐 제가 이 얘기 안 해도 알 사람 다 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 사단의 세력은 이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똑같잖아요. 지금의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이 공산당들이 이제 세포 조직으로 이렇게 번져가지고 이제는 막 아주 대놓고 나는 공산당내 하고 막 대놓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저거 뭐 사법부다 뭐다 국회 뭐 저 그다음에 뭐 지자체까지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뭐 대놓고 이번에 대장동 사건 일어난 또 대놓고 어차피 투표하면 우리가 이길 건데 그러니까 뭐 그 생각으로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쟁력은 우파는 약하다. 그래 지금의 대학생들이 투쟁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조직적으로 누구의 지령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뭐 독립군처럼 그렇게 싸우는 그게 없다고요. 조직력이 약해. 이 공산당들은 했던 거 반복. 지금 탈북자들이 내려왔는데 보면은 35,000의 그 탈북자들이 참 저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에는 지금 남한이 잘 산다는 걸 다 알고 전부 다 이 세뇌 안 시켜도 전부 다 이제 남한을 동경하고 야 그리고 그 김일성 그 세뇌 그 사상은 아주 다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항상 말미에 가면은 김일성 김정은 이렇게 찬양하는 거 한 사람을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뻔한 거니까 다 이제 드러내놓으면 총살 당하니까 속으로 다 욕하고 노래도 다 그런 쪽의 노래들이니까 우리나라 노래가 이제 올라간 거는 다들 그 노래들이 이제 하지 마라 그래도 속으로 따라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저 나라 노래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 안는 거고 저들은 이게 옆구리 가시처럼 막 이렇게 파고들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들은 나만이 바보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조직화가 안 되고 이 불의에 대한 분노함이 적고 그걸 전부 거짓으로 무마를 시키고 있어요. 이 대장동 사건이 오히려 이 부정선거를 이게 누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교안이가 4강 안에 분명히 들어갈 그건데 그게 지금 어떻게 투표가 여당도 지금 선관위에다 맡기는데 거다가 맡기고 여당도 자기네들 색깔만 가지고 투개표를 하는데 여기서 무슨 70%를 일반 국민투표나 똑같은 거지 70%나 가지고 거기다 넣는 그러니까 4강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앉아 있다. 그리고 이 한교안을 거기다 4강항에 분명히 들어갈 저게 숫자가 되는데 결과를 파쇄시켰다 결과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발표하고 1등이 누군지도 4등이 누군지도 그걸 얘기 안 하고 어디서 이제 흘러나온 정보들이 다 그게 결국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18%는
안 적혀있는데 그 18%의 4분의 1만 해도 4.5%인데 지금 원희룡이 4.1%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언론들은 이것들을 하나도 안 떠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다른 그 사건이 지금